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쿠다, 시클, 오픈GL, 오픈CL, MFC의 64번째 동영상이고 시클 잡서 43, ND 레인지 잡서 1이고요. 오늘은 ND 레인지 커널즈의 execution range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부터 ND 레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실 때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해가 안 돼도 시청하셔야 하고요. 이해가 안 돼도 동영상을 쭉 계속 시청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시청하셔야 합니다. 동영상 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받아들이시고요.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이런 걸 느껴야 다음에 동영상을 볼 때 내가 전에 몰랐던 거를 새로 알아낼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메꿔 나갈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제가 이 스크립트를 올려놓는데 이전 동영상에서요.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와서요. 더보기를 누르고요.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63 자습서를 클릭하여 이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64 execution range 이렇게 해서 폴더를 복사하고요.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64번 폴더에서요. sqlutil.hpp를 열고요. 폴더를 선택하고요. new 파일즈를 선택하고 nd kernel.cpp 엔터를 누르고요. 컨트롤 B 하고 sqlutils.hpp를 이렇게 이동하고요. 여기에 include sqlutil.hpp를 넣습니다. void test greatest power of 2 less than n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고요. 이 파일 맨 아래로 내려가고요. 여기에다가 template type name and greatest power of 2 less than n 이렇게 하고요. n 이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일단 if n이 1보다 작다는 것은 n이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이 1보다 작다는 것은 n이 0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return 0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n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disable 하고요. n은 베이스를 1로 잡고요. n은 result고요. 베이스로 놓고요. while 베이스가 n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루프를 도는데요. 베이스가
리절트에다가 베이스를 저장하고요. 베이스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서 return result 이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int problem size가 17이다. problem size가 17이고요. 이 problem size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오로 q는 이 함수를 부르는데요. 이 함수를 부르는데 problem size를 보냅니다. 제가 이걸 q로 하지 않고요. local range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다 줄바꿈을 제가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요. 오로 remainder는 problem size에서요. 마줄로 연산을 해서 나머지를 취하면 되고요. std cout problem 사이즈를 출력해 보고요. problem size std ndl std cout local range는 local range 이렇게 local range를 출력하고요. 나머지도 출력하는데요. 나머지는 여기다가 출력하겠습니다. 이건 나머지 표시고요. remainder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테스트 해봅니다.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고요. dir cd 064 execution range dp cpp qsdd c++20 ehsc nd kernel.cpp od.exe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합니다. clsd 해보면요. problem 사이즈가 17인데 local range는요. local range는 greatest power of 2 less than n 그러니까 problem 사이즈보다 더 작은 2의 제곱승 중에서 problem 사이즈보다 작은 가장 큰 값 greatest 가장 큰 값을 local range로 잡은 겁니다. 그게 16이고요. 나머지는 1입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1은요 17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에 잘못 나타냈네요. 하여튼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로컬 레인지에서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9라 그래 봅시다. 19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가 되면 clsd 이렇게 하면 16에 3을 더하면 19가 되죠. 그죠? 16에 3을 더하면 19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37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clsd 37일 경우는 32는 2의 제곱승이고요. 32에다가 5를 더하면 37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구현되는데요. 이거를 충분히 테스트 해 보시고
이 내용을 알아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oid test vector addition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 넣고요. 이거는 disable 하고요. 여기에 시클 Q를 만드는데요. 시클 GPU selector 이렇게 하고요. async exception handler 이거는 함수고요. 함수를 불러줘야 하고요. GPU select 대신에 default select를 해도 됩니다. 이 함수는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 찾기를 해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ing vector t 하고요, std vector 더블로 해도 되고요, 플로트로 해도 되고 인티저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인티저로 하겠습니다. std size t problem 사이즈는 간단하게 10으로 놓고요. 이 problem size라는 용어를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vector t a problem size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vector b vector c 이렇게 해서 벡터 abc를 정의하고요. auto generator ccr은요 chrono random namespace고요. random generator 여기서 int를 제공하고요. -5에서 +5 이렇게 random generator를 생성하고요. ccr random parallel 필에서 A를 보내고요. generator를 보내고 그 다음에 B도 random number로 채우고요. std cout A는 A std endl 한 번 더 복사해서 B는 B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일단 실행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D 하면 벡터 A와 B를 랜덤 넘버로 채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요. 템플레이트 type name T void compute vector addition 이렇게 하고요. 처음에 시클 Q L-value reference로 Q를 받고요. std vector T의 L-value reference에 A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C입니다. std vector T의 constant L-value reference에 B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이게 C입니다. 여기에 제가 줄바꿈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줄바꿈을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요.
C는 A 더하기 B 벡터 연산입니다. 여기에서요 auto problem 사이즈는 C의 사이즈입니다. try 블락에서요 auto host ptr은 SQL property에 버퍼에 use host ptr 이게 컨스트럭터고요. host ptr이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든 겁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SQL 버퍼를 만드는데요. 엘리먼트 타입이 t입니다. t 여기에 t를 쓰고요. a 버퍼는 A의 데이터는 포인터고요. 이게 벡터의 엘리먼트 타입이고요. 그 크기는 problem size입니다. 엘리먼트 count이고요. 그 다음에 host ptr을 보냅니다. 이 host ptr이 중요한데요. 자, 벡터 A 자체는요 이미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CPU에 이미 메모리를 갖고 있거든요. CPU 메모리를 갖고 있는데 이 SQL 버퍼는 이 CPU 메모리 말고 별도로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GPU에도 만들고요. CPU에도 이 A 데이터 이외에 별도로 메모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스트 PTR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제공을 해주면요. 메모리를 CPU에는 메모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 벡터 A의 메모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적화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B, C 이렇게 됐고요. 이 버퍼 A, 버퍼 B, 버퍼 C가 이 try 블락을 벗어날 때요. GPU의 메모리를 CPU 메모리, 그러니까 A 데이터, B 데이터, C 데이터로 복사해 줍니다. 이 블락을 벗어날 때, 디스트럭트 될 때. A와 B 같은 경우는 복사해 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A 버퍼에 set right back false 이렇게 해주면요. B 이렇게 false로 설정해주면 A 버퍼의 디스트럭터가 이 블락을 벗어날 때 GPU 메모리를 A 버퍼로 복사해주지 않습니다. C 버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 C 데이터로 값을 써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C 버프는 set right back true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디폴트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레인지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텐데요. 오로 ranges 이렇게 하고요. get optimal and range 이때 이 Q를 보냅니다. 이 Q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problem size 그러니까 벡터의 엘리먼트 크기 problem size를 보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찍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찍거든요. 이 함수 구현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이 optimal and range 이거 구현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쉽고요.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컨트롤 N 하고요. 여기에서 이 함수 이름을 여기다 붙여 넣고요. 템플레이트
type name T, type name S는 T, auto get optimal end range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get optimal end range 할 때 Q를 보내고 problem size를 보냅니다. 여기서 SQL Q L밸류 레퍼런스의 Q고요. T의 problem size고요. S의 dimension인데요. 이거를 S로 초기화해 줍니다. 이렇게 초기화해 주려 그러면요, T를 S에 지정하기 때문에요, 값을 보내주지 않으면 디멘션은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렇게 좀 공간을 마련하고요, 처음에 O로 디바이스 이렇게 해서 Q에서 get device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를 끌어내고요, auto max work item sizes 이렇게 하고요, 디바이스에서 get info SQL info device max work item size 이렇게 해서 max work item siz를 디바이스에서 끄잡아냅니다. 그 다음에 auto max work item size에서요, 이게 타입이 id입니다. id. 이거 타입이요, SQL id 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디멘션을 보냅니다. 나중에 이거 2차원, 3차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max work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td cout 1, 제가 여기 한 칸 띄우고요, max work 아이템을 화면에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요. std ndl 여기 줄바꿈 하나 하고요, 일단 빌드 되는지 한 번 더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빌드를 자주 해봐야 오류가 나면 수정할 수 있죠, 그죠? 24번 커널 cpp 24번 C, 이거는 A고요, 이거는 B입니다. 이렇게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하고요, 빌드 되었고요, D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부르는데, 여기 리턴이 없네요. 리턴. 그러면 이거는 잠시 이렇게 놓고 이게 빌드가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놓고 clsd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여기서 이 함수를 안 불렀네요. 이 함수를 안 불렀네. 이 함수를 불러줘야죠. 여기서 부르는데요, 첫 번째 C가 오고요, A가 오고 B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줘야 뭐가 화면에 나오겠죠. Q를 안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 Q를 보내줘야 합니다. Q를 보내고요, 다시 빌드하고요,
CLSD 이렇게 하면 맥스 워크 아이템 사이즈가 256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진행하는데요. 그 다음에 auto sub group sizes 이렇게 하고요. device에서 get info에서 sickle info device sub group sizes 이렇게 해서 subgroup sizes를 출력하고요. std cout e sub group sizes 이렇게 하고 subgroup size는 벡터입니다. 이거는 벡터고요. 이거는 SIMD width라고 부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SED NDL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보겠습니다. 자주 빌드 해보겠습니다. CLSD 이렇게 보면 이 기계에서 지원하는 게 8, 16, 32 그러니까 SIMD width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왕이면 디바이스 이름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SED cout device name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0으로 하겠습니다. 0 이렇게 하고요. device에서요 get info sickle info device name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 이름도 출력해 보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해 보겠습니다. CLSD 지금 디바이스 이름이요 인텔 그래픽스고요. 맥스 워크 사이즈 256 서그룹 사이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롱롱 로컬 레인지 일단 0으로 두고요. if problem 사이즈가 더 크다 max work item size 더 클 경우에는 std cout 4포인트하고요 problem 사이즈를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problem 사이즈는 우리가 여기에 아규먼트로 봤습니다. 이게 problem 사이즈는 여기에 아규먼트로 봤고요. 여기에서 괄호를 닫고요. problem 사이즈는 크거나 같습니다. max work item size 이렇게 하고요. std NDL 아니면 여기에 콜론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콜론을 넣어도 되고요. 로컬 레인지는요 problem 사이즈가 맥스 워크 아이템 사이즈보다 클 때는 로컬 레인지를요 맥스 워크 아이템 사이즈로 정합니다. else 아닐 때는요 SED cout 4 problem size 이 problem 사이즈가 problem size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거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작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더 큰 경우니까 작은 경우요
max work item 사이즈를 이렇게 std ndl 이렇게 나타내고요. local range는요,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처음에 우리가 이 greatest power of 2를 사용했잖아요. 이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problem size 이렇게 local range를 계산하고요. auto remainder는요, problem size에서 local range로 나눴을 때 나머지고요. auto global range는요, problem size에서 remainder를 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레인지와 리메인더와 로컬 레인지를 계산했고요. 이제 리턴을 하는데요. return std 터플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는 게 글로벌 레인지, 로컬 레인지, 리메인더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다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리턴 하기 전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td cout o 글로벌 레인지는요, 글로벌 레인지에 이렇게 하고요. 리메인더 이렇게 std ndl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td cout 여기다가 좀 들여쓰고요. local range는 local range std ndl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필드 해봅니다. clsd 그래서 프로블럼 사이즈가 10이고요. 글로벌 레인지가 8이고요. 로컬 레인지가 8이고 글로벌 레인지 2에다가 플러스 2 이거는 나머지입니다. 8과 2를 더하면요, 프로블럼 사이즈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 칸 더 들여쓰고요. 이번에는 문제의 크기를 바꿔봅니다. 여기서요, 이게 이번에는 69입니다. 69요. 그 다음에 AB 대신에 여기다가 줄바꿈을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줄바꿈을 하나 넣고요. 69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d 이렇게 보면요, A, B가 만들어졌고요. 프로블럼 사이즈가 69라는 것은 여기에 프로블럼 사이즈가 69, 행렬의 엘리먼트 크기가 69라는 뜻이고요. 256보다 작고 64 더하기 5 하면 글로벌 레인지에다가 5를 더하면요, 프로블럼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로컬 레인지는 64입니다. 2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를 왕창 키우는데요, 256 곱하기 10 더하기 17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왕창 키운 겁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A와 B는 disable 합니다. 출력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clsd 이렇게 보면요, 프로블럼 사이즈가 2577, 즉 이 값이요, 이 값이 2577이라는 뜻이고요.
2560 이게 글로벌 레인지고요. 이 값에다가 17을 더하면 프로블럼 사이즈가 된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레인지에다가 나머지 17을 더하면 프로블럼 사이즈가 된다는 뜻이고요. 로컬 레인지는 지금 256으로 묶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프로블럼 사이즈가 1일 때도 성립해야 합니다. 이거를 disable 하고요. 1일 때도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1일 때도 테스트 해봐야 합니다. D 이렇게 하면 1일 때도 정확하게 다 성립합니다.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요. 이제 이게 계산이 돼서 터플로 리턴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받습니다. 일로 왔어요. 이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호출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ranges로 바꿔요. 죄송합니다. ranges로 바꿔 이거를 structured binding을 쓰니까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structured binding은 못 쓰고요. 낱개로 액세스 해야 됩니다. auto global range는요. lcd get 0 ranges 이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우리가 글로벌 레인지를 터프레이트 0번째 엘리먼트로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로컬 레인지고요. 로컬 레인지 이거는 1이 돼야 하고요. 한 번 더 해서 이거는 remain 됩니다. remaining range 이렇게 해서 이거는 2가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 계산을 해서 뽑아냈고요. 지금부터 커널을 만듭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커널을 만드는데요. auto add bctr lvalue reference로 캡처하고요. SQL handler command group handler CGH는 커맨드 그룹 핸들러를 나타내고요. 세미콜론 하고 Q에 우리가 Q를 이 파라미터로 받았습니다. submit add vector 여기에 weight는 필요가 없습니다. weight는 이 경우에 필요가 없고요. 왜 필요가 없나 그러면 이 블락을 벗어날 때 이 버퍼에 GPU 메모리를 복사해 줍니다. C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set write back이 true이기 때문에 이거 true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요. 없어도 되고요. A와 B는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로 A와 B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weight는 필요 없고요. 이 경우에 여기서 SQL accessor A buffer A buffer는요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버퍼입니다. 그 다음에 command group handler를 보내줘야 하고요. SQL read only 이 read only는요 최적화를 위한 것입니다. B 한 번 더 복사했어요. C는 write only입니다. XS를 만들었고요. command group handler에다가 parallel for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SQL ND range 1차원이고요. 앞에 글로벌 range를 보내고요. 뒤에
로컬 레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에 중괄호로 묶으면요. 컬리 브레이스로 묶으면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이를 안 보내줘도 됩니다. 여기에요. 이제 커널을 만드는데요. 커널은 카피 시멘틱이고요. 여기에 시클 ND range 아이템 1이고요. NIT로 나타내고요. 블락을 엽니다. 줄바꿈 하고요. 이 커널에서 int n nit get global id 이렇게 해서 여기다 0을 보내줘야 하고요. C의 n은 A의 n 더하기 B의 n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remaining range가요. 이 remainder가 0일 때는요.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remainder가 0이 아닐 때는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켜야 되는데요. for int n은요. need get global id 0이고요. n은 위로 올라가서 problem size 이 problem size보다 작아야 하고요. n에다가 플러스 equal need get global range 이렇게 여기 0을 제공해 줘야 하고요. for 루프를 만들고요. 이제 이 연산을 복사해 넣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패러럴 C++ 이 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get optimal ND range 이 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이 책에 설명되어 있지 않고요. 그 어떤 책에도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add vector kernel을 만들어서 Q에 넣고요. 이 함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이거를 다시 살리고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C도 출력해 보고요. 이거를 제가 뒤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컷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다 줄바꿈을 하나 더 넣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출력해 봅니다. 계산이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문제의 사이즈를 일단 10으로 간단하게 해서 일단 계산이 정확하게 돼야 말이 되는 거죠. CLS하고 다시 빌드 합니다. 제가 여기 오타를 쳤네요. 여기에 SUB MIT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D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 3 5 더하기 마이너스 2 3 5 더하기 4 9 계산이 정확하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disable 하고요. 왜냐하면 큰 걸 가지고 테스트 할 거거든요.
디스테이블 하고 여기다가 SED cout SED 불 알파 하나만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SED cout is 이걸 6으로 하겠습니다. is correct 이렇게 해서 A의 100 제일 끝에 거랑 B의 100 제일 끝에 거 두 개를 대서 C의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지만 확인을 합니다. std and 그리고 이거 크기를요 63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d 일단 계산은 정확하다 그러고요. problem size가요. problem size가 63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63을 지정했으니까 63이고요. 글로벌 레인지가 32로 잡혔고요. 로컬 레인지가 32고요. 32에다가 리메인더 31을 더하면 63 맞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256 곱하기 256 더하기 123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clsd 이렇게 했더니 전체 프로그램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글로벌 레인지가 이렇게 되고요. 로컬 레인지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123 여기 나머지가 123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true 정확하게 계산되었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또 이거 계산될지 안 될지 몰라요. 값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clsd 결과는 true고요. 총 엘리먼트 개수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고요.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나왔고요. 여기다가 1000만 이거 1000만입니다. 억짜리가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clsd 크래시 될 수도 있어요. 계산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알고리즘을 생각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해봤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고 이거 결코 만만치 않아요.